자,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자, 만약에 요즘 시장에서 주식 관련된 팁 하나 딱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주세요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니스트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즘 시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을 법한 방법은 저점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규모 있게 빌드업한다.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유리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요즘에 이제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임이 좀 있고 주변에 지인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주식 얘기를 한 번씩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형태는 되게 달라요. 누군가는 뭐 좋은 종목 알려줘. 누군가는 주식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누군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다이렉트로 주면 각자 다 다른 답을 주게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본질은 하나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를 제가 말해주는 게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지금 어니스트님이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답변을 저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단타 잘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렇게 단타하는 거야 라는 답도 그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여건과 환경과 이런 거를 생각을 대충 해보면은 아니 그냥 단타보다는 규모 있게 빌드업해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는 게 내 진정성 있는 답변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데 자 근데 이제 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랑 이제 어니스트님이랑 안 그래도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져봤을 때 저점 반등하는 종목을 규모 있게 빌드업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라는 그런 지점에 다다른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빌드업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쳐도 그래? 근데 규모 있게 빌드업을 하라고? 어떤 종목이야? 어떻게 규모 있게 해야 돼? 뭐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빌드업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걱정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그런 걱정과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규모 있게 빌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 만한 여러 가지 고민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은 저점 반등 종목 여기에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요. 뭐지? 어떤 종목이 저점을 반등한다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저는 표현하기를 저점 전환 가능성의 종목이라고 했어요. 저점 반등이다. 나는 저점 반등이야. 나는 저점 반등 아니야. 이렇게 종목이 이름표 달고서 딱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보자의 눈에는 더더욱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을 하고 싶은 뭐 인간의 본능 같은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히스토리적으로 그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저점에서 좀 오래 흘러내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목 선정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심플하게 내려놓고 가능성에다가 차분하게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거를 먼저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바로 올라간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때 지금 시작했는데 이거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량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그것 또한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매집이 되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이런 종목은 저점이 반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에다 빌드업 하세요 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께 특히나 이제 빌드업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막 하시는 그런 분들께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능성에 베팅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클럽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그 빌드업 매매가 있고 해당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란 대로 해야지 그 종목 잡아가지고 빌드업 해야지 이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시면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영상에서는 그 외적인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혼자서 그냥 빌드업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냥 많이 빠져있는 종목만 잡으면은 그게 받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뭐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MC넥스를 띄워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뷰 화면을 요만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았지만, 이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 더 저점이 있는 거죠. 10,000원대가 있는 거고. 만약에 더 길게 보면은 10,000원 밑에 또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5,000원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종목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빌드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10,000원을 깨고 5,000원이 간다면, 야 그럼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엄청 커요. 빌드업이라는 걸 하려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궁금증은 나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최대한 심플하게 답변을 해볼게요. 이 종목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사람 바이 사람이다.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초보자가 어니스트님 이 종목 해도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요? 라는 답변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차라리 그걸 구분하는 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자신이 차트를 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아래, 뭐 지금은 대략 5,000원이라고 생각되죠. 5,000원 또는 10,000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폭을 생각하고서 이 하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서 골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MC넥스는 지금 현재 3만원 부근인데 10,000원대까지 파여있네 인 건데, 다른 종목을 찾다 보면 어떤 종목은 지금 15,000원인데 저점이 한 10,000원 정도였어 라고 하게 되면 그 폭이 훨씬 상대적으로 하락 가능성 있는 폭이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지금 15,000원인데 저점은 10,000원 정도로 보여지는 히스토리적 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심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주의사항은 이런 종목일수록 히스토리적, 역사적 저점에 붙어있는 종목일수록 뭔가 상해 있지는 않나,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됐거나 변수가 있거나 기업의 백그라운드 뭔가 문제점이 존재하든가, 이거는 별도로 체크를 해줘서 그게 없는 종목을 찾아낸다면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는 이거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니스트님은 뭐 괜찮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초보자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5,000원까지 10,000원까지 이런 거를 좀 감당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고, 어니스트님은 이 정도 내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전에 어니스트님은 수익을 낼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이유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5,000원, 10,000원까지 진짜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 빌드업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 매집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 체력적인 거부감, 감정적인 거부감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게 직진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안에서 다른 어떤 파동이 존재할 거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수익도 리밸런싱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냥 당연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개 물어봤던 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떨어져도 상관없고 이 중간에 수익 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좀 의아한 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이런 파동에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나는 못하지만 어니스트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그런 거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나오고 만약에 직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뭐 이렇게 막 5,000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만 해도 이 기간이 7, 8년 정도 되는데, 7, 8년 동안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니스트님은 괜찮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도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초보자한테 제가 안 괜찮다고 하는 이유인데, 초보자가 걱정하는 그 걱정과 우려의 부분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걱정들이 좀 있어요. 물론 걱정이나 보수적인 생각, 접근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과하면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당장 내일 전쟁 나면 어떡하지?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럼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가게 되면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7, 8년 걸릴 확률이 아예 없냐라고 하게 되면 있긴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뭐 7, 8년 걸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차이이지 않을까요? 이거 했는데 상폐되면 어떡하지? 상폐될 수 있겠죠.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 날 수 있겠죠. 전쟁 나서 막 개파랑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걱정이 투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초보자이고, 얼마든지 내가 그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냥 마음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을 수 있게끔 내 자산을 형성해 놨고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상태가 이제 고수에 가까운 상태이겠죠. 맞아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물어보지만 어니스님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나는 저런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땡이니까 그거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경험치의 차이고 기본기의 차이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라서 이거를 배제하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생각의 다름은 경험치에서 오는 거니까. 네. 뭐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보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대로 상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저점의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 혹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게 베스트가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정확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같은 맥락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초보일수록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신저가 종목들은 어찌됐든 매스컴이나 뉴스나 보여지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심지어 막 그런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 종목 상했다, 당장 도망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자신이 기준과 줏대를 가지고 이 정도 흠은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 흠이고 이건 안 괜찮은 흠이야, 이거 구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괜찮고 안 괜찮고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격적으로 신저가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절대 초보자가 반드시 먼저 지나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이런 종목을 받아서 그냥 빌드업하면 잘 됩니다. 이런 종목 받아서 단타하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논의를 더 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빌드업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규모 있게 빌드업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빌드업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말하면은 자잘하게 찔끔찔끔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자신의 환경에서 큰 비중을 빌드업으로 배치시켜라, 이 얘기랑 같거든요. 뭐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절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빌드업으로 꾸준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그게 자신을 만족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많은 종목들의 파동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모 있게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시장이 저점일 때는 그때는 좀 많이 사야지, 이거의 되게 구체적인 버전인 거죠. 그쵸. 당장 가시적인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A라는 지점에서 저점이네,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여기서 할 수 있다면 매수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욕망과 환상이 있는데, 매수를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을까를 하려면은 A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기고 있는 이 전체적인 요 상황을 한번 B라고 해볼게요. B의 상황을 영역으로 잡고 이때 꾸준하게 열심히 규모 있게 빌드업을 해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동안에 모여지는 매입금 총량의 크기는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승을 내가 다 못 먹어도, 진짜 절반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지고 수익금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모아갈 수 있는가, 규모 있게 빌드업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차트상에서 네모로 표시해준 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라고 하지만, 이거 실제로 현실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거의 2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2년 안에서도 또 파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팔 거 팔고 다시 사주면서 이런 규모 있는 빌드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컨트롤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지점까지 오는 거는 막 3, 4년이 걸리는 일인데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이거죠.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에다가 규모 있게 빡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사실. 네. 그 누구도 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 진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운 때도 맞아서 그거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규모를 비교하게 되면 A가 B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규모 있게 빌드업을 하라는 이유가 2년에서 3년 정도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나 수익은 한 5년 뒤에나 내는 거면은 그럼 지금부터 투자해서 규모 있게 빌드업하면 5년 뒤를 봐야 되는 거야?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때 큰 수익 나면 뭐해? 지금 당장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 3년 규모 있게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수익을 내면서 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수익을 내면서 지금부터 좀 지나고 나서부터 수익을 내면서 5년을 가는 것이지 5년이 지나야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이가 계속 연속으로 되다가 쭉쭉쭉쭉 바이만 있다가 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섞여서 수익 낼 수 있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여기서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여기 그냥 눈으로 봐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 모아가는 주식, 뭐 그리고 3년에서 막 5년이 걸리는 주식 이런 게 답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착각이다. 큰 착각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또 역설적이지만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착각이긴 해요. 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배워야 되는 노하우라던가 뭔가 좀 마인드적으로 단련시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항상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강조해드리는 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사고 있다가 셀이 나왔어요. 팔았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 수익 챙기고 싶어.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수익 확보할 거야. 이러면서 만족도와 함께 셀이 나오는 건데 그때 여기서 연결되는 바이가 나온다는 거. 난 만족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훈련을 해줘야 기본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돼야 팔면서 수익 내면서도 결국에 비중을 모아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기본기적으로 일단 팁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요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도 여전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어니스트님의 조언을 받들어서 MCNX라는 종목에 빌드업을 한다면 그렇다면 왠지 여기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차트를 좀 찌그러뜨려 놓은 겁니다. 여백을 보려고 요렇게 흘러가 줘야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 요거랑은 좀 약간 다른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지금부터 빌드업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렀던 거 아닌가? 왜냐면 이거를 이때 하는 게 좋았었을 것 같으니까. 특히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뭐 내년에는 시장 더 어려울 거다. 코스피 1900까지 떨어진다. 막 이런 거 안 그래도 기사에 뜨고 유튜브 관련 매체에서도 매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다들 공포심에 절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그냥 규모 있게 빌드업 해라고 하면 야 그건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속으로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소고기와 치킨 같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냥 하다가 쭉 올라가면은 이게 치킨 같은 거예요. 치킨이라는 거는 국민 간식이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높은 국민 간식 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도까지 있는 굉장히 접근성 쉬운 어떤 특정 기호식품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치킨값 많이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 왔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치킨값 정도 한 지금 2만원 정도니까 2만원이라고 할게요. 2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고기를 먹자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고기 먹으러 갔는데 소고기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랄까 거부감이 일단 딱 들잖아요. 나는 2만원을 생각했는데 10만원이나 나간다고? 너무 과한데? 이거 별론데? 이런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뭘까요? 내가 처음에
치킨을 먹을지 소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결국에는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 주머니 사정이 나는 돈 상관없어. 소고기? 맛있으면 됐지.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나는 치킨만 먹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자산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내 계좌를 세팅하고 이런 앞단에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세팅하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먹든 치킨을 먹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상황에서는 치킨이 답인데 소고기는 과소비인데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소고기를 먹으러 가는 길에는 동행하지 않겠죠.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이거 그런지 모르고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관리의 변화를 바로 주겠죠. 그러니까 변화도 조금 더 빨리 줘야 되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목을 MC넥스를 처음에도 물어봤는데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보자한테 이거를 선뜻 추천은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소고기 먹으러 가는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내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고되고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면 초보자들이 좀 버거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는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구별을 잘했든 못했든 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쪽으로. 결국에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흐름이 꼬이거나 막히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오히려 힘만 들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을 판단하고서 조치를 취해주는 대응 능력이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웬만하면은 치킨보다는 소고기 먹는 거를 좀 목표로 삼아보자가 저는 첫 번째로 주고 싶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계속 치킨만 먹어?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단타 어떻게 쳐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단타 치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유가 그거인 것 같거든요. 단타는 그거는 그냥 뭐 강냉이 같은 거예요. 강냉이. 왜 강냉이만 먹고 있어?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근데 소고기 먹으려면은 너의 지금 현재 자산 상태라던가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운용에 대한 그런 플랜이 있어야 돼.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 그거부터 그리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근데 만약에 가는 길에 뭔가가 좀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유턴해서 나오고 소고기 먹으려다가 이제 다른 뭐 치킨집을 간다던가 하다못해 강냉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유턴하는 방법을 배우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대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소고기를 먹으려는 의지 아닐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식을 잘한다는 게. 네, 이게 저도 정말 공감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달하기 가장 힘든 영역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실 투자에서는 소고기 먹으러 가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하지 않게 중간에 유턴하는 방법, 아니면은 요새는 소고기집 가서 이 안에서 다른 돼지고기 파는 곳도 있으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를 주든, 그러면서 손해를 안 보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수익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진짜 치킨 또는 강냉이가 목표인 것보다는 더 크거든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가는 노력 자체를 해주는 게 저는 좋고, 그러기 위해서 규모 있게 빌드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근본적인 궁극적인 갈증은 수익인데, 그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매입을 원활하게 했는가, 문제되지 않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고기 먹으려고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쫄쫄 굶느니 나는 그냥 치킨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 치킨을 먹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쵸. 이 치킨을 먹는 행동이 저는 따지고 보면은 치킨을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소고기를 먹으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행동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갈증을 채워야 되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타도 되게 뭐 즐겨하고 자주 말하지만, 그리고 그런 제 갈증을 채우려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냥 갈증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크게 봐야죠. 크게 보는 걸 이제 저희 오늘 좀 비유적으로 계속 소고기 얘기를 하는데 이 소고기를 보면서 간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되게 너무 비유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 소고기, 치킨 뭐 이런 얘기. 그냥 말 그대로 치킨은 간식이다. 소고기는 그래도 각 잡고 한번 외식해서 메인으로 먹을 법하다. 간식과 메인을 구분하자. 근데 왜 간식이 메인이 되는가? 이거는 조금만 탈피하면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뭐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소고기를 먹으려는 의지, 뭐 이거에 되게 꽂혀서 여러분들도 그 의지를 한번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의지 좋은데 주식한 지 이제 한 2, 3년 됐고 지금 현재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 대부분 종목들이 막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지금 이어져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규모 있게 빌드업을 이제 해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현실 조언, 뭘 어떤 것들을 챙기고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기술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아요. 알면 더 좋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규모 있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 자금의 순환을 알아야 돼요. 초보자일수록 좀 무분별하고 나 돈 있으면 돈 있고 계좌에 예수금 얼마 있어 없어 요 정도만 알지 계좌에서 돈의 배치나 배정, 계좌의 세팅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례를 들면은 제가 영상에서 계좌 자체도 기본적으로 슬롯을 나눠서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비율적으로 규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자금을 계속 순환시키게 들어오게 하면서 빌드업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하거든요. 이건 클럽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거를 알려드려도 이거를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기본 준비물 같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규모 있게 빌드업한다? 자신의 자금이 계좌에 들어와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자금의 순환 자체를 본인이 파악도 못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자 성패의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저희 클럽에 들어오셔서 계속 계시는 회원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리고 지금도 막 새로운 분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클럽에 상주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갖춰져 있는 분들인 거고요. 저희가 이걸 갖춰 드리니까 일단.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보면 대부분 이게 중구난방 이상하게 돼 있고 안 돼 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부터 되게 많이 차이가 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춰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갖춰놓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오케이냐?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내가 생각했었던 게 1년 뒤에 자금이 좀 꼬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꼬였을 때 어떤 식으로 퍼즐을 다시 맞춰서 좀 계좌가 상하지 않게 재분배 재조정을 하느냐, 이런 자금을 돌리고 돌리는 이런 순환의 능력이, 이 부분이 사실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잘못되게 되면은 투자가 망가지고 외통수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를 봐가지고, 그냥 일례로 어떤 사람이 나 지금 1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어요. 이 여유자금이 어떤 여유자금인지도 모르는데 수중에 1억이 생겼어요. 이걸로 투자할래요. 투자를 막 했어요. 무분별하게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거 1억 사실 알고 봤더니 대출 받았던 돈이에요. 연장이 안 된대요. 아니면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져서 이거 대출 가지고 투자하느니 갚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억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1억이었다가 다 써가지고 다 물려 있어요. 빼려고 보니까 한 마이너스 30% 보고 빼야 돼요. 그러면은 한 7천만 원만 빠져요. 그럼 나머지 3천을 생으로 보태가지고 1억을 상환하고 계좌에는 현금 없고 깡통되고, 그러면서 그냥 망가지는 투자자분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이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팅만 해결했으면은 이런 상황은 만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주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냥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또 어디선가 이런 걸 부추김을 당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참 종합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보다는 이제 자금의 순환이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같은 기술이 있더라도 이 기술을 어디다가 써먹느냐의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대체로 다 같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좋게 쳐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술적으로 이 주식에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쳤을 때도 이 기술을 엄한 데다가 쓰는 분들이 또 태반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요렇게 자금을 순환시키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데 사용을 하면은 그럼 또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순환이나 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그게 막혀 있는데 기술을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맞네요. 네. 근데 막힌 채로 하죠, 다들 그냥. 그쵸. 그냥 이건 쉽게 생각해보면 기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는 케이스를 학술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돈이 마치 무한대로 나오는 거를 가정하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 같은 그 자금의 순환 시스템을 먼저 짜는 게 필요한 건데, 그죠?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서 거의 다 실패를 하죠. 네, 뭐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어니스트님이나 저나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나 어니스트님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주식 조언을 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진짜로 사석에서? 뭐 이런 얘기. 물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게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하는 건 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느낌을 좀 제대로 전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기획을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를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면 저희가 잘 책임져 드릴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지금 유튜브 영상 말고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보다 확실하다 말씀드리고요. 투자클럽은 저희 영상 밑에 보면 댓글란 있잖아요. 댓글란에 고정 그 댓글로 하나 달아놓을게요. 메뉴에 있는 댓글 보시면은 저희 운영하는 카페 있고, 그 카페에 오셔서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유튜브에서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